네, 그러면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일주일의 시작을 좀 힘차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 코스닥이 1.3% 올라주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짚어드렸듯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일정들 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전략 짜보고 일주일 전망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태윤 팀입니다. 김태윤, 김흥태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출발이 일단은 좋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이제 원전 섹터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또 그동안 못 갔던 섹터들 중에서 하나였던 게 이제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모처럼 이제 반도체가 또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또 유리기판 관련된 소식들도 전해 오다 보니까요. 시장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이 강한 것보다는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까 앞서 우리 김태우 매니저께서도 열심히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자꾸 관세 이야기가 이게 자꾸 딜레이 되는 거면은 굳이 못하러 미리 먼저 관세 얘기를 꺼내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악재 조건을 만들어놨는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조금 답답한 심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모처럼 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시장 지수 자체는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좀 상방을 열어보고 반응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안 좋은 점들은 일단 정치적 리스크, 대선이 끝나봐야지만이 시장에 대한 흐름도가 정확하게 또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더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들렸고요. 우리 김태우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장?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 만약에 이 관세 유예와 관련된 발언이 없었다면은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는 그 미국장의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운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도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 유럽에 대한 이 관세 유예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심 자체가 또 미국의 이런 나스닥 선물과 같은 주요 지수들도 마찬가지로 1%대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국내 증시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뭐 단기적으로는 이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나름대로 또 들어왔다라는 모습을 본다면은 우선 오늘 증시 나름대로 좀 희망을 볼 수 있었던 하루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번 주에 과연 상승에 대한 지속성을 보여줄까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약간 지수가 이제 아무튼간에 4월 달부터 적지 않게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어떤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이제부터는 약간의 개별 종목 장세가 확실히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었을 때 이 외국인 수급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외국인들이 과연 어느 쪽을 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서 결국에 이제 수급이 붙어야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시청자분들 가운데에서도 외인들의 플레이 참 멋지다 뭐 이렇게 약간 중의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도 한데 일단은 지수가 뭐 전체적으로 오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외국인들의 수급 혹은 다른 이슈들에 따라서 종목별로 섹터별로 오르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략을 잘 짜서 대응한다면 우리도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할지 오늘도 두 가지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섹터는 무엇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오늘의 유망 섹터와 투자자들의 반응을 한눈에 살펴보는 댓글 모음집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우주항공이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스타쉽 협력을 제안했다는데 다들 왜 이리 조용하냐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지난 21일에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을 맞아서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스페이스X가 스타쉽의 한국산 탑재체를 실을 건지에 대한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스타링크도 원웹도 이제 서비스 시작이네, 경쟁력이 있긴 한가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미국의 스타링크와 영국의 원웹이 국내 출시를 다음 달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 3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두 곳의 시작이 예고된 가운데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쉴드 AI가 온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뭘 사야 된다는 거지? 라는 투자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떠오르는 방산 기업이죠. 쉴드 AI가 K방산과의 협력을 위해서 첫 번째로 방안을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쉴드 AI의 방안은 우리 우주항공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써 우주항공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돔 뚫는 중국산 스텔스, 이게 바로 창과 방패 아닙니까?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골든돔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화제가 됐는데요. 오늘 중국에서는 이 골든돔을 무력화할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 댓글도 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주한미군 철수, 진짜 트럼프 당선되고 조용할 날이 없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주한민국 감축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주한미군 4,500여 명을 철수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 미국의 국방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 논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안보에 대한 우려에 방산주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우주항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방산주 이야기까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섹터가 바로 우주항공인데 김태윤 매니저께서 많이 밀고 있는 신조어가 있죠. 네. 위자료 네. 섹터. 거기서 이제 위가 위성 쪽인데 혹시 뭐 그런 의도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지금 딱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고 위자료를 진짜로 내느냐 아니면은 이걸로 이제 먹고 잘 사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뭔지 모르시는 분들 네. 위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위자료는 신조어고요. 제가 억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자는 위성통신이고요. 자는 자율주행, 료는 그냥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아니고. 아닙니다. 로봇. 로봇이고. 네, 그래서 이제 위성통신이나 로봇이나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첨단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순환매 흐름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선 부각받기 전에 이 안에서의 순환매를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위자료에서 이제 위가 오늘은 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사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제가 자율주행 쪽에서는 두 종목 정도 보고 있다라고 또 말씀드렸어서 예를 들면은 뭐 SOS랩이나 뭐 피런티어 이런 종목들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위성통신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이제 위성통신 결국에 이제 우주항공 쪽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이 스페이스 X나 아니면 이 스타링크나 아니면 뭐 원앱과 관련 저기도 위성통신에 대한 이런 서비스 도입이 6월 정도부터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포인트로 잡고 들어갔던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이슈도 같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덤과 관련된 발언들 물론 뭐 중국의 기술로 이 무력화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개발됐다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 우주항공 테마는 이제 각 국가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우주항공 산업은 결국에는 이 군사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상당히 좀 중요도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중국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그리고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우주항공청을 작년에 또 개설을 하는 등 설립을 하는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그냥 단순하게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는 이런 약간의 이런 가치주에 대한 느낌들보다는 오히려 제가 봤었을 때 돈을 벌려면 결국에 이 첨단 산업, 이 성장성이 뭐 최소한의 CAGR로 연평균 한 10% 두 자릿대 이상은 나오는 산업 내에서 움직여줘야 제가 봤었을 때 2년이든 3년이든 끌고 갔었을 때 기대 수익이나 목표 수익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아마도 저는 하반기부터 이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 규제 완화와 맞물리면서 좀 하반기에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두 분께서 항상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를 하시잖아요. 네. 이 위자료라는 명명에는 김용태 매니저님 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제 지분은 털끝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손절을 딱 네. 하는 겁니까? 선긋기를 정확하게 하셨고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방금 자막에도 나왔지만 이 스타링크랑 원앱이 뭐 빠르면 다음 달 정도에 상륙을 동시에 할 거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여기서 뭐 엮여서 지금 언급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지금 눈여겨봐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위성통신 안테나 관련된 종목들, 특히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도 눈여겨봐도 늦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뭐 7차, 8차 발사의 때도 그때 이제 기대감으로서 많이 올라왔던 이제 위성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조정을 많이 받은 만큼 이제는 다시 한번 또다시 원앱이라든지 스페이스 X에 대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주항공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앱하고는 스페이스 X하고는 거의 상극이거든요. 예. 이게 반대적으로 성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게 유럽 쪽에 있는 원앱과 또는 미국에 있는 스타링크가 아무리 뭐 국내 상륙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두 양쪽 다에 대한 기업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스페이스 X에서는 시절적으로는 뭐 탑재해서 위성 안테나 시스템을 발사체를 올리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또는 원앱으로 인해서 같이 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위성통신 안테나가 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에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원앱에다가도 또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도 유심히 보시면 좋겠고 특히 위성통신 안테나 이런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은 우주 항공하고 연계되어 있겠지만 또 이제 방공망 시스템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산 쪽에 대하고 연계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같이 보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우주항공과 방산, 위성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다 보니까 지금 쉴드 AI가 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방한을 한다는 데 있어서 주목도가 높은데 앞서서 댓글을 보니까 이게 방한을 하는 게 어떤 의미냐, 무슨 종목을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일단은 국제해양방위산업전시회 여기에 이제 대표가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LIG 넥스원 같은 기업 총수들과 만남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LIG 넥스원도 그렇고 여러 방산 기업들 주가를 보면 이게 쉽사리 손이 나가진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저도 지금 사실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 그러면은 지금은 저도 못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사실 항상 이게 좀 진부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예. 이 보유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거래가 감소하면서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 한번 터져놓고 나서 거래 없이 계속해서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자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과연 언제 팔까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면 그만할까? 근데 막상 또 팔자니 더 갈 것 같고. 근데 또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 사자니 높은 것 같고 안 사자니 이건 더 갈 것 같고 약간의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 지금 정도의 자리에서는 신규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오히려 이제 보유자분들은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신규는 만약에 어떤 이 산업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발생을 했었을 때 뭐 최소한의 그래도 한 21선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이 반등을 한번 공략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 방산 쪽 우주항공 쪽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이 원액과 관련된 기업 중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제가 만약 한 종목을 뽑아본다면 항상 강조드렸던 종목이 바로 인텔리안 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또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돌아갈 것이다. 약간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좀 없지 않아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 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이 미국 이 위성통신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이제 낮춰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지난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의 언쟁이 좀 높아지면서 이 스타링크에 대한 우크라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중단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상당히 좀 이렇게 빠졌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 이제 우리 이 유럽 이 위성통신과 관련해서는 유럽 자체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서비스를 도입을 하자, 조금 더 키우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에 영국의 원앱이라는 회사가 이 반사익을 좀 얻을 수 있다는 포인트가 이번 리포트에서도 나온 걸로 본다면은 결국에 인텔리안테크 같은 그런 기업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이제 이 스타링크 쪽 관련된 부분들과 원앱이라는 기업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은 원앱은 이 부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을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해서 갖고 옵니다. 근데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이 부품 조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직 계약을 상당 부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느 기업들, 어느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유럽 쪽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이슈가 있는 게 주한미군 철수설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우리도 좀 자주국방력을 많이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뭐 정치 분야 TV 토론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 외교가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만약에 얘기가 나온다면 방산 쪽이 또 한 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LIG 넥스원, 현대로템 너무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지금 방산 안 오른 종목도 혹시 있나요?
안 오른 종목이 거의 없을 거의 정도로 없습니까? 다 올라왔죠. 다 올라왔는데 이제 안 오른 중소형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한일단조 이런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은 투기성 약간 좀 들어가는 기업들밖에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한미군이 철수보다도 감축이었죠. 4,500명 정도 감축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에 대한 규모면은 사단보다는 좀 적고 또 연대보다는 좀 큰 규모인 여단급 정도의 규모인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3년 동안에 대해서 사단을 또 통합하면서 또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좀 감축한다 하더라도 크게 방위 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이 첨단 산업에 대한 방위 산업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 감축 규모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대체력이 이제 앞으로에 대한 방산 기능 쪽인데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주가들이 더 활기차게 넘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로템도 수주 내용이 워낙에 또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기대 때문에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16만 원까지 또 목표가 상향 조정했잖아요. 예. 그래서 워낙에 또 많이 올랐는데 야 무슨 현대로템이 16만 원까지 가냐라고 했는데 지금 현대로템이 14만 원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5만 원, 4만 원권에서 있던 주가가 지금 3배까지 올라왔으니까는 아마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이제 LIG 넥슨 앞서 이제 우주항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발사체를 만들고 있는 우주항공 이런 쪽들도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방산주들은 뭐 지금에서 팔 자리를 고민하는 게 맞다. 지금에서 사는 자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제 수익을 언제까지 내가 익절가를 잡아놓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좀 보유자들 영역으로서 지금 사봤자 16만 원 간다면은 얼마 수익이 나오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은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에 있었던 주한미군 철수는 주한미군 감축 이슈였고요. 오늘 장중에 14만 원을 뚫었던 현대 로템에 대한 정리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런 좀 주요 종목들 말고 과연 이 온기가 좀 다른 소규모 종목들로도 퍼질지 이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우주항공 얘기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